그럼 탁순은 누구인가? 탁순은 스리랑카의 바자야 왕의 딸이 12명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의 이름이다. 이 이름이 왜 나라 이름이 되었는가? 기원전 5세기경 인도 남부에 있는 섬 스리랑카에는 비자야 왕이 타밀 공주 아소다라에게서 12명을 딸을 낳았는데 그 딸들의 이름이 카라, 알라, 타라, 코차, 하츠, 산타나, 촐마, 콘찬, 사이지, 유메, 탁순, 탁기탄, 이렇게 12명의 공주가 있었다. 이런 12명의 공주 이름이, 그런데 이 공주들의 이름을 일본 서기에는 변진 12국의 나라에 이 이름을 접목하여 나라의 이름을 붙였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는 변진 12국의 이름을 모두 이렇게 스리랑카 공주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다. 그래서 골포국을 탁순국이라고 이렇게 명명했다는 것이다. 기원전 5세기경의 이름들이 바다를 통해서 일본으로 그리고 또 한반도로 들어왔고, 이들 12명의 공주들의 이름이 변진 12개국의 국명으로 붙여서 일본 서기에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변진 12개국의 이름은 한반도에선 다르게 불렀다. 즉 탁순국이 아니라 골포국이었고, 하만 지역이 알라국이 아니라 아라가야였다. 이렇듯 일본 서기는 제멋대로 변진 12국의 이름을, 스리랑카 공주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 열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기원전에는 세계적으로 인구가 그리 많지 않았다. 한 달 전에 아내와 딸이 일본 동경을 다녀왔다. 동경 거리를 걷고 있는데 남자나 여자나 모두 키가 작았다. 키가 큰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내 딸은 170cm인데 단연 돋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일본 여성의 평균 신장이 155cm라는 것이다. 아니, 우리나라보다, 한국보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왜 한국 사람보다 키가 작을까? 이들은 왜 이렇게 키가 작은가? 일본 열도의 토착민들은 아이누족이라고 한다. 아이누족. 이들은 같은 종족끼리 수천 년을 살아가면서 건친 결혼했다. 그 건친 결혼의 결과 종족을 작게 만들고 불량하게 만들었다. 이런 일본 열도의 역사상으로 서기 390년 광개토 대왕이 백제를 공격하여 백제의 응신왕이 백제 유민을 데리고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일본의 최초 정권인 야마토 정권을 만들었다. 그리고 서기 475년에 장수왕이 또 백제를 공격하여 백제의 계로왕을 죽였다. 왕이 죽으니 구심점을 잃은 백제인들은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갔다. 그리고 서기 660년 백제 멸망으로 또 상당히 많은 백제인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갔다. 그러니까 일본은 야마토 정권부터 백제인들이 일본 정권의 중심이었다. 그래서 일본은 제2의 백제인 것이다. 이 백제인들은 아이누족보다는 신장이 큰데도 불구하고 1000년이 흐르는 세월 동안 아이누족들과 피가 섞이면서 키가 커지지 않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인들은 먹고 살기가 좋아지자 여러 종족들의 집합체이므로 서구인들의 피들이 동양인들과 뒤섞여지자 오늘날과 같이 남자는 평균 신장이 173cm, 여자는 161cm이다. 항해술의 발달로 해양에 접한 나라들은 교류가 활발해지고 스리랑카인들도 일본 열도로 들어가서 인도 스리랑카의 문화를 전했고 한반도에도 그랬다. 스리랑카의 초대 국왕의 전설은 그대로 일본 열도로 전해지면서 마한 백제인들이 그렇게 명칭을 붙였는지 아니면 열도에 사는 백제인들이 이름을 붙였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비자야왕의 딸들의 이름을 변한 지역의 12개 나라의
12개 나라에 그대로 적용하여 12개 나라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탁순이라는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비자야 왕의 딸의 이름이다. 자기들 멋대로 나라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어쩌란 말인가. 그런데 그것을 왜 창원시청 공무원들은 창원의 역사에다가 탁순국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는가. 이것은 공무원들의 정신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창원의 역사를 보면 창원의 역사의 시작은 골포국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골포국이라고 명칭을 붙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중국 삼국지 위지 동요 중에는 진수, 그러니까 서진의 진수가 서기 233년부터 297년까지 지은 책인데 이 책에는 미오 야마국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는 골포국, 일본에서는 뭐 서기 300년경에 골포국이 망하고 탁순국이 생겼다. 탁순국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삼국사기나 또는 중국의 그 사료에는 골포국이 언제 망했는지 기록이 된 게 없다. 그런데 서기 720년경부터 쓰여진 일본 서기에 골포국을 탁순국이라 했고 탁순국이 서기 531년경부터 542년 사이에 멸망했는데 탁순국의 마지막 왕이 아리사등이라는 기록까지 하고 있다. 역사 공부는 아무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적어도 한국 사람들이라면 한국 역사의 기록은 한국의 역사대로 써야 된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서 또는 중국의 삼국지 위지 동유전에 이런 기록이 없다 그러면은 창원의 역사에 기록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이런 공부를 한 향토사학자나 학자들의 이 글을 써가면서 글을 인용하면서 그 근거로 창원시 홈페이지에 탁순국이 창원의 역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창원시 공무원들은 자존심도 없는 한심한 자들이다. 자신들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실려 있어도 아무런 인식도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삼국사기 김부식이가 지은 삼국사기는 정확한 것인가? 많은 부분이 틀려 있다. 사기를 친 분도 많다. 사기를 쳤기 때문에 삼국사기로 했을까? 삼국사기에 기록된 포상팔국의 전쟁, 즉 서기 209년 포상팔국이 아라가야 하만 지역이다. 그와 전투를 벌이고 서기 212년에 금강국과 전투를 벌이는데 아라가야 금강국은 신라와 연합해서 골포국을 괴롭혔기 때문에 골포국은 7개국의 도움을 받아서 8개 국가가 모여가지고 하만 아라가야를 공격해서 아라가야의 항복을 받았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아라가야가 포상팔국을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니, 전쟁에서 진 골포국이 어떻게 또 3년 뒤에 무슨 힘이 있어서 또 전쟁을 치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완전히 김부식이 신라 위주로 기록한 것이다. 3년 뒤 서기 212년에 포상팔국은 다시 금강국을 공격하려 하자 금강국은 왕자를 신라에 보내서 원군을 요청하였으나 원군들이 오기 전에 왼쪽에서는 골포국, 오른쪽에서는 부산 지역의 동독국이 쳐들어오자 싸우지도 않고 항복을 했다. 신라가 뒤늦게 전쟁에 참여하려 하자 포상팔국은 울산까지 진격하여 함락을 하였다. 포상팔국의 승리했다. 그 후 금강가야 골포국은 망할 때까지 싸우지 않고 살았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김씨들은 마치 한국의 역사가 금강국과 신라 김씨의 역사인 양 써가고 있다. 금강국이란 김씨들이 스스로 가야라고 하지 않고 국이라고 붙였다. 그래서 금강국이다. 이제는 가야는 금강가야만 이 가야인 것처럼 그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는 추접을 떨고 있다. 이 흉노족들은 서기 23년에 최초로 들어왔다. 한반도에 들어온 게 서기 23년이다. 그리고 서기 48년에 금강국을 세웠다. 이렇게 한반도에 늦게 들어온 흉노족들이
어떻게 한반도의 주인인 양 행세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김해의 김수로 왕릉은 김수로의 것이 아니라고 판명이 났다. 즉 김소리가 죽었을 때 무덤이 아니고 3세기경 것이라고 확인이 되어서 이렇게 판명이 났다. 아주 웃기는 얘기가 아닌가. 흉노족 출신 아틸다 대왕은 서쪽으로 계속 영토를 넓혀가면서 결국 로마 제국까지 무너뜨린다. 그런데 이 아틸다가 갑자기 453년에 갑자기 죽어버리자 흉노들은 중심을 잃고 몽골로 다시 돌아온다. 그 일부가 신라 땅으로 들어왔다. 당시 신라는 선비족에게 점령당해서 선비족의 세상이었다. 그 증거가 지정왕의 지정왕의 성기 길이가 35cm라는 것이다. 이것은 흉노족의 자지도 아니다. 그러니까 유럽계 동맹에서 온 선비족의 사람이라는 것이다. 흉노족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17대 네모랑부터 23대 버퍼왕까지 모씨와 루시의 나라가 신라였다. 이렇게 신라 지역에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신라 지역의 흉노족들은 김씨들은 아틸라의 죽음으로 돌아온 흉노족의 도움을 청해서 그래서 대거 신라로 흉노족들이 들어온다. 상당한 인구가 신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세력에 의해서 법황왕을 줄이고 7살밖에 안 되는 김진흥을 왕으로 세운다. 바로 이 김진흥이 진흥왕이다. 이때부터 신라는 완전히 김씨 세습 왕조가 된다. 엄청나게 불어난 흉노족들의 숫자는 이들을 감당할 나라가 없었다. 그래서 주변국들은 모두 신라에 복속되었다. 그래서 금강국도 531년경에 멸망을 하고 골포국도 540년경에 멸망을 한 것이다. 김부식은 사기를 쳤다. 17대부터 23대 법황왕까지 김씨가 아니라 모용씨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상도 지방에서 발견된 신라의 근간이라는 것은 김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김해의 대성동 고분에서 출토한 유물도 김씨들의 것이 아니라 선비족들의 유물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는 서서히 다 밝혀졌다. 마치 대한민국 역사가 김씨들의 역사인 것처럼 이렇게 요새는 역사 왜곡이 심하게 되고 있는데 한반도에 들어온 김씨들의 역사는 2000년에 불과하다. 한국 성씨의 역사 또 동해삼국시를 지은 박동 박사로부터 들은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두 근거가 있는 이야기다. 이런 내용은 동해삼국지에 서술하고 있다. 탁순이라는 명칭이 어디서 왔는가 또는 탁순은 무슨 뜻인가를 몰라서 궁금했는데 박동 박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모든 의문이 풀렸다. 즉 탁순은 스리랑카 비자야 왕의 12명의 공주 중 한 명의 이름인 것이다.